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모텔 화재를 진화하던 소방대원이 갑자기 자신을 덮친 화염을 피해서 현장을 빠져나왔지만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큰 화상은 아니지만 이 같은 일이 흔한 일은 아니라고 우려하는데요. 방화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곳은 대구 시내 한 모텔. 투숙객 가운데 10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4층 객실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45살 이모 소방대원이 등에 물집이 생기는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객실에서 갑자기 화염이 덮쳤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화염이 들이쳤습니다. 그 화염이 들이치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이제 자세를 낮추면서 뒤를 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소방대원이 화염이 덮친 객실을 탈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초 남짓. 이 짧은 시간 동안 방화복 뒷부분 일부가 녹아내렸고 자신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화복이 녹아내리고 소방대원이 화상을 입는 것은 흔한 일일까? 지금까지 저는 한 4, 5천 번 정도 화재 출동 경험이 있습니다. 헬멧이 지금 녹은 경우는 있지만은 저 방화복 옷까지 이래 지금 그 탄화 작용이 훼손된 거는 처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소방대원이 착용한 방화복은 2년 4개월 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방화복이 아니었다면 소방대원은 더 큰 부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반복될 비슷한 화재 현장에서 방화복이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을지 소방대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안전한 그 방화복을 그 소방관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고요. 방화복 관리 측면에서 특히 그 세탁을 할 때 그 방화복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목숨을 걸고 인명을 구해내는 소방대원들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 방화복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화입니다. 국공립 로또라고 불릴 만큼 자녀를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하지만 산간벽지의 시골 유치원들은 오히려 입학할 아이들이 없어서 몇 년씩 휴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농촌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분교. 병설 유치원 교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저학년 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비 원화수가 개원 기준인 3명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문을 닫게 된 겁니다. 3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명, 2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1명인 상태에서 개원하기는 이게. 이 지역엔 4년째 아이 울음소리가 끊겼는데 내년에도 입학할 아이가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처럼 올해 휴원하는 도내 공립병설 유치원 수는 문경과 의성 각 2곳, 상주 1곳 등 모두 19곳에 달합니다. 사립유치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산 등 도내 5곳이 휴원하고 2곳은 폐원을 결정했습니다. 주로 읍면 단위에 있는 시골 유치원들로 젊은 층의 유입이 적고 특히 만 49세 이하 가임 여성 비율이 극히 낮아 저출산 문제가 도시보다 심각합니다. 실제 지난 4년간 경북의 취원 대상 아동 수는 6만 7천 명 안팎, 실제 취원아 수는 4만 명 안팎으로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었지만 도심에 집중되다 보니 휴원하는 시골 유치원 수는 매년 1.5배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 MBC SNS 탐구생활에 올라온 이슈를 솔직한 반응과 함께 풀어보는 탐구생활 M+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지역이 낮은 수입에도 소비는 높다는 소식이 올라와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씀씀이 큰 대구입니다. 흔히 대구를 소비의 도시라고 하는데 통계를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2016년 기준 7개 광역시 중 소득은 꼴찌인데 소비는 인천에 이어 2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특히 차량 유지비와 사교육비 비중이 높았고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비도 증가 추세입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20년째 같은 소리, 거짓은 아니지만 핵심도 아니다. 물가는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씀씀이가 크다고 할 수 있나? 돈은 다른 데서 벌고 쓰는 건 대구에서 써서 그런가?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기도 했는데요. 소비 여건은 좋은데 소득 여건이 열악한 대구.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35년 만에 우주쇼가 펼쳐졌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슈퍼블루 블러드문입니다. 1월의 마지막 날, 달이 지구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35년 만에 슈퍼문과 블루문, 블러드문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라 그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지역은 구름이 끼어 깨끗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이 보기 힘든 장면을 기다려온 누리꾼들은 흐려서 못 볼 뻔했는데 이만큼이라도 보여 다행이다. 너무 아름답고 신기하다. 달 보면서 소원 빌었어요. 못 봤는데 또 언제 보나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음 슈퍼블루 블러드문은 약 19년 후인 2037년 나타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내 손에 유해물질이입니다. 유난히도 추운 올 겨울, 요즘 아이들의 필수 아이템 온열팩, 일명 핫팩인데요. 우리 아이의 하루를 따뜻하게 해준 이 온열팩이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어린이용 온열팩 3개 제품은 최고 온도 기준치 70도를 초과했고 중금속인 카드뮴도 기준치의 최고 14배 검출돼 일부 제품은 리콜 명령이 나왔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추우면 얼굴에 댔는데 유해물질 되는 거랑 똑같네. 원가 절감도 좋지만 어린이용품만큼은 신경 좀 쓰자. 그동안 주머니 속에 발암물질 넣고 다녔나? 등 우려의 목소리를 보였는데요.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리콜 제품 알림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 M+였습니다. 휴일이자 절기상 입춘인 오늘도 대구 경북에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영하 1도, 경북은 포항 영하 1, 구미 영하 2, 안동 영하 3.1도 등 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이 영하 1도를 보이겠고 경북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이 영하 6도에서 0도 등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와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가 3주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1월 첫 주에는 1000명당 72.1명을 기록한 뒤 지난주에 43.6명으로 최근 3주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살에서 6살 영유아에서는 79.9명으로 다른 연령보다 발생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하는 것이 대형마트보다 10만 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31일 전국 19개 지역 45개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설 성수품 구매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4만 8천여 원, 대형 유통업체는 35만 7천여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